네, 예전에 제가 캐나다 코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의 연장선으로서 제가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약 한 8개월 정도 기간 동안 있었지만 제가 그 당시에 보고 느낀 점을 좀 공유할까 합니다. 그 중에서 거기서 만난 한국인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크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좀 젊은이에 한정되었다. 좀 더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go. 그래서 한국 생활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유학을 가는 경우일 겁니다. 대학교 딱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 세 번째는 저와 같이 잠시 한 몇 개월, 뭐 아니면 1, 2년 이렇게 머무르면서 경험이나 스펙을 쌓아서 내가 다시 귀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막 열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갔다가 뭐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고입니다. 20대부터 30대 그 이상까지도 제가 보았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너무 나이 드신 분들, 이미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신 분들보다는 대체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뭔가 불만족이거나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뭐 여기에서의 삶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오시는 분들이겠죠.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뭐 금수저라고 썼지만 일단 돈이 정말 많은 경우, 굳이 내가 여기 와서 그냥 대충 뭐 굳이 일이 없어도 일단 돈이 있거나 아니면 뭐 적당히 아무거나 하나 구해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나가기에 정말 문제가 없거나 뭐 이런 분들이겠고요. 근데 많이 보았던 분들은 제가 나이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저랑 자주 접하는 그런 분들은 좀 젊은 사람들이고 특히 한국에서 좀 자리를 잘 못 잡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취업하기가 힘들 수 있겠고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 어떤 문화적인 거라든지 뭐 사람 관계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의 보수보다 현지에서의 보수가 더 많아서인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던 그 락슨 스트리트라고 이제 한국인들이 많은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용실이 있는데요. 단골 고객이었죠, 제가. 그래서 저를 전담하시는 저희 주치 그 미용사분은 원래는 이제 신촌에서 일을 하시다가 급여가 훨씬 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13달러가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이제 캐나다 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시급이 약 한 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 원 넘기 전에였으니까 확실히 시급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있으신 분들이 뭐 미용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술이 있어서 뭔가 좀 더욱더 커리어를 쌓으시는 경우에는 이 시급보다도 더 높은 페이를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기로 오자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악착같이 돈 모으려고 노력하시죠. 여기서 많이 벌고 뭐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계속 있을 수도 있는데 돈을 모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밥 같은 경우에 정말 웬만하면 외식을 안 하려고 하죠. 네, 꼭 밥 도시락을 싸 오거나 집에서 먹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유학, 대학교나 대학원으로 오는 케이스입니다.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당초에 뭐 다른 케이스도 그렇고 그렇지만 캐나다에 오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고요. 그냥 단순 여행 비자가 아니라 좀 더 오래 거주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통장에 돈 1,000만 원 있는 거를 찍힌 거를 그 서류로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도 이민자들을 위한 나라다 와라라고 그런 식으로 슬로건을 내밀고 있지만 진짜 뭐 난민이거나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은 받기 싫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건들을 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께서 특히나 학비나 이런 게 비싼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부모님께서 대주실 형편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뜻이 있어서 오는 분들도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많이 보았던 좀 절대 다수는 단순 도피 유학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집에 돈은 많고 뭐 애지간히 있고 일단 한국에서 학교를 나오면은 이게 좀 가능성이 안 보이고 그냥 나가서 배우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나중에 정신 차려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나 어릴 때 그냥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시고 뭐 자유죠. 외국 나와서 다 신기하고 뭐 마음껏 놀고 그래서 이 라슨 스트리트에 거의 뭐 죽치고
앉아 있는, 요즘엔 코로나라서 이제 그 시간 제한이 있나요? 그거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줄차 한 새벽까지 있는 사람들, 그 홍대포차라고 있었거든요. 뭐 거기나 뭐 이렇게 치킨집도 있고 하여튼 여기에 계속 죽돌이 죽순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본과 들어가기 전에 뭐 이때는 뭐 자유죠 완전히. 세 번째는 이제 저 같은 케이스입니다. 잠시 머무르면서 몇 달에서 길면 한 2, 3년, 2, 3년까지도 안 가는 것 같은데 한 이 정도 머무르면서 나의 스펙을 쌓아보자, 경험을 쌓아보자 하시는 분들이 오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분들은 대학교 1학년 때는 안 와요. 남자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저녁 후에 오거나, 남자들은 특히, 아니면 여자들의 경우에도 보통 한 3, 4학년 정도 됐을 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양하죠. 워킹홀리데이로 올 수도 있고 코어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그냥 유학원 와가지고 나 꼭 일 안 해도 돼, 근데 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싶어,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은 여기도 이제 모든 게 다 이분법적으로 나눠줄 수는 없겠지만 정말 구체적인 어떤 계획과 뜻과 열정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여기서 뭐 일을 할 거야. 내가 아르바이트를 어떤 거를 도전을 할 거고 여기서 적어도 한 몇 달 정도 일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로 끌어올릴 거고, 하다못해 뭐 이성 친구를 사귀더라도 나는 무조건 현지인 친구를 어떻게든 만나볼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계획이 없는 분들은 일단 와요. 뭔가 달라질 것 같아. 여기서 뭔가 새로운 기회. 내가 좀 집에서 대강 통밥 굴려봤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목표는 따로 없습니다. 왔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배워야 되겠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이러한 목표 의식이 없다 보면 흐지부지하게 되고, 그러다가 감성 사진만 인스타그램에다가 오지게 올리고 그러다가 귀국하는 케이스. 이게 가장 최악이죠. 모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리던 친구인데 뭐 그 친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 당시에 셀크라는 비즈니스 컬리지를 다녔습니다. 게스트타운이라는 곳에 있는 곳인데 사실 뭐 비즈니스 컬리지 말이 좋아서 이거지 그냥 유학원이나 다름없어요. 일반 뭐 아시아계나 라틴, 유럽인 친구들도 가끔 있지만 유럽인 친구들은 다른 데 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V로 시작하는 곳이었는데 하여튼 뭐 다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모아서 수업하는 겁니다. 대신 이 수업을 하면서 돈을 낸 대신 work permit을 줍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일주일에 뭐 20시간 이상, 뭐 나중에 이거 끝나면은 뭐 40시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일할 권리를 줍니다. 이때 만난 친구인데 저보다는 한 몇 달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슬슬 끝날 때쯤에. 근데 이제 발표를 저는 많이 했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수업에 들어가서 보통 구조가 3주가 하나의 이제 섹션이고 2주차에 중간 발표, 개인 발표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파이널이라고 해서 조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스킬은 정말 이때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라든지. 근데 이런 제가 발표하는 걸 보고 이 친구가 야, 형 진짜 멋있네요 하면서 형이 뭐 저 롤모델이에요. 제가 형을 닮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친구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는 한국에 있었죠. 여자친구랑 하루에 5시간 동안 통화를 한대요. 이게 뭔 소리야. 지금 거기서 내 시간과 돈을 막 깎아 내려가면서 막 다 쓰고 있는데 여기서 여자친구랑 5시간 통화를 한다고? 제가 보았을 때는 그때 기준으로 미친 짓이었죠. 시간을 버리는 짓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는데 시간 걸려요. 여자친구랑 헤어질까 말까. 어떻게 문제를 풀까. 그러다 또 막상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뭐 커피숍 가서 이제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커피숍에서 일하기로 했는데 한국인 사장님이 있는 커피숍이었죠. 영어가 늘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요. 보면 인스타에 사진만 엄청 주구장창 올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가끔 어디 뭐 애들이랑 클럽 가거나 돌아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 뭐 열심히 하자 하면서 제 목표를 얘기했었는데 형 저는 근데 그냥 뭐 대기업이나 이런 건 좀 그렇고요. 너무 스스로 가둔 짓 같고 전 사업을 하려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사업이 제일 어려운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밴쿠버를 살 때 지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운타운입니다. 상당히 조그맣죠. 그 다음에 이제 버너비라고 해서 이제 구역이 좀 넓고요. 그 다음에 리치몬드는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지하철로 꽤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내가 다운타운에서의 뭔가 생활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제 기준에서는 한 요 정도 거리, 여기가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인들이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 너무 멉니다. 너무 멀고요. 뭐 이 정도만 가도 거의 뭐 서레이 넘어가는 순간 밴쿠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돼 있고, 밴쿠버는 따라서 차랑 돈이 있으면 정말 좋다. 공기도 좋고 뭐 좀만 뭐 하면 와리가리 뭐 어디 여행 가도 되고 나들이 가도 되고 정말 좋은 곳입니다. 나중에 뭐 겨울 되면 여기로 이제 스키 타러 가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좀 더 지도를 크게 본다면은 이게 다운타운의 모습입니다. 다운타운은 상당히 조그매요. 따라서 어떻게 집값이 형성될까요? 정말 비싸죠. 일반 그냥 홈스테이를 하는 경우에 뭐 밥도 주고 방도 이제 있고 뭐 그 집 안에서 생활할 수 있고, 보통 이런데 이제 외곽에 홈스테이가 많습니다. 이런 쪽도 있고 이런 쪽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집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한 600 되는 데도 있고요. 600달러, 캐나다 달러입니다. 여기서 이제 1000까지 있습니다. 1000은 좀 너무 비싸게 주는 편이고 보통은 한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밥도 줘요. 700, 800. 밥 주는 게 이제 큽니다. 근데 다운타운에서 저는 여기쯤에 살았어요. 이쯤에 그냥 아파트인데 쉐어하우스로 돼 있는, 얼마를 냈냐면 850, 이것도 엄청 싸게 얻은 거였습니다. 자, 근데 850인데 밥값이 아예 없어요. 밥을 내가 해먹는다? 밥 해먹어도 뭐 재료비 식값도 들겠죠. 근데 보통 해먹기가 힘들어요. 내가 여기에 와서 뭔가를 빨리 얻고 싶고 빨리 경험하고 싶고 일도 하고 학원도 가고 그러다 보면 밥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학원 갔다 와서 집에서 밥하고 그럴 거예요. 시간이 좀 너무 아깝죠. 내가 무슨 요리왕 비룡도 아니고. 물론 아예 여기서 살 사람들의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단기간 동안 뭔가 경험을 쌓고 스펙을 쌓고 가고 싶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외식비가 여기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한테 매달 한 2,000달러 정도를 받았고요. 그러면 쉐어하우스 이거 다 쓰고 뭐 하다 보면 그냥 1,000달러입니다. 여기서 이제 식비 들어가죠. 깨지죠. 그러고 나면은 뭐 이것저것 어디 또 여행도 가고 아니면 뭐 경험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냥 밥, 일, 학원, 밥, 일, 학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구조였고요. 근데 이 일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예전에 신발 가게에 갔습니다. 면접을 봤어요. 일주일에 10시간 일할 시간을 주겠대요. 근데 면접은 1시간 동안 봤습니다. 너의 인생, 목표 플랜이 앞으로 향후 5년, 10년, 15년 동안 어떻게 되느냐. 네가 일을 하면서 가장 임프레시브한 그런 너의 능력은 무엇이냐 등등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걸 영어로 해야 되죠. 네, 한국 식당, 한국 매장, 뭐 한국인 사장이 있는 곳은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갔는데 아니다 싶어서 그냥 그만뒀어요. 왜냐? 그러면 영어가 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거를 준비하는데 도움도 많이 되고 했지만 현타가 오는 겁니다. 10시간짜리 일을 주면서 이렇게까지, 그리고 뽑지도 않았어요. 결국에는. 빡셉니다. 그래서 어영부영 그냥 대충 통밥 때려서 뭐 되겠지라고 해서 가면은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인드를 확고하게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